안녕하세요. 9년차 디지털 노마드 모모입니다. 저는 지금 북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에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갑자기 탈출하는 현재 10시 10분이고요. 갑자기 이렇게 짐을 지금 급하게 싸고 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찍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북마케도니아 스코페로 잘 와서 벌써 거의 한 2주 지낸 것 같습니다. 맞나? 그때 영상 찍을 때가 7일이었으니까 벌써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금요일이 딱 2주가 됐네요. 처음에는 와서 어떤 되게 좋은 집에 지냈는데 그 집에서도 약간의 이슈가 있었어요. 저희 잘못이 아닌데 저희가 사용 중에 파손되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에어비앤비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에어비앤비 정말 뭐가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파손건은 저희 잘못이 아닌 걸로 잘 판명이 나서 잘 마무리가 됐고 스코피에 총 2개의 집을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집 잘 마무리하고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아주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테라스, 거실, 주방 다 나눠져 있고 침실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국인답게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렇게 저희가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계속 9년이나 이렇게 어딘가에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타주에 엄청난 역마살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사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역마살이 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이유를 3가지를 꼽아봤어요. 디지털 노마드로 살다 보면 다른 디노들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해외 다른 곳,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곳 중에서 어디에 살지를 정하고 싶어서 찾아다니는 그런 시간이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어딘가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처음 목표가 스페인에 가서 살아보자였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유학, 이민, 취업 이런 방법들을 다 알아봤었는데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게 어딘가로 완전하게 털을 옮겨서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를 그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어딘가에서 정착하겠다는 마음이 딱 정리가 됐죠. 하지만 이제 스페인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짜 공교롭게 딱 그 타이밍에 알게 된 게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가서 한두 달씩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도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삶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게 딱 이제 시작점이었죠. 매년 스페인에 가서 한 달씩 살아보겠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게 지금의 이 삶입니다. 그리고 종종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처음에는 이 생활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아무런 일을 못 찾으면 길어야 한 6개월 여행하고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구매대행으로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구매대행으로 엄청나게 부를 쌓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생활이 끝날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잘 못 벌고 이러면은 다시 또 회사에 누가 월급을 주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몇 년 동안 디지털 노마드를 할 것이야 이러한 계획들이 전혀 없었고 그냥 우리가 또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꺼이 즐겁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남편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몇 살까지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50살까지는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라라 7, 8년 전에 거의 초창기에 물어봤던 질문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거의 한 20년을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길게 살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재밌게도 벌써 거의 반 왔습니다. 한 9년 됐으니까요. 언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받는 질문, 나는 근데 왜 계속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딱 요겁니다. 저는 원래 환경의 변화가 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되게 많이 다니고 지역을 많이 바꾸고 이랬던 건 아니고요. 주어진 환경에서 일단은 제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회사를 다닌다거나 가족들과 산다거나 정해진 환경에 살 때도 저는 계속 방 구조를 바꿨었어요. 책상이나 침대나 이런 위치들을 주기적으로 좀 바꾸고 그럼으로써 이 공간이 주는 변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자취도 꽤 오래 했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거의 10년 넘게 자취를 했으니까 자취할 때도 가구를 하나 살 때 그냥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조립이 가능한 걸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내는 동안에
책상 상판만 떼서 책 위에 쌓아가지고 낮은 책상을 만들기도 하고 공간 박스 위에 올려서 높은 책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케아 다리를 사다가 붙여서 또 다리를 바꿔서 분위기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디지털 노마드다 보니까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나 남편이나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여행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좋아하는 거는 동네 산책하는 거, 동네 맛집 가는 거, 동네 소소한 카페 가는 거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고요. 산책하고 제가 좀 물놀이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동네 여기 어디 왔으니까 무조건 다 가보자. 유명한 곳들은 가봐야 돼. 아니면 뭐 최대한 다 즐겨보자. 이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왜 계속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걸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는 단순히 이걸 여행의 개념으로 바라본다기보다 일단 저에게는 환경을 계속 바꿔주는 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 환경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책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 그래서 보통 숙소를 정할 때 이번 시즌이 유난히 좀 물이 없는 물과 좀 멀리한 그런 시즌이고 거의 항상 바다나 호수나 강이나 이런 게 좀 가까이 있는 곳에서 많이 지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음 주 열흘 뒤면 이제 오흐리드로 가는데 그 오흐리드도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물이 그리우면 바다나 호수나 강이나 이런 게 있는 곳에 가고 또 너무 자연 속에서만 살았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생활이 편리한 도시권 대신 거기서도 좀 공원이 가까이 있는 이런 곳들에서 지내고 그럼 저뿐만 아니라 남편 같은 경우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저희가 이번 겨울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겨울을 동남아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매년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던 사람이 그럴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또 남편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곳에 도착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있다. 라는 그 감각이 굉장히 좀 성취로 느껴진대요. 어떻게 보면 이 생활 자체가 저희 둘에게 모두 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맨날 그렇게 부부가 같이 다녀요? 라고 하시는데 참 다행히도 이 생활이 두 명 모두에게 좀 어느 정도 만족감을 충족시켜준다.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저희가 완벽하게 좋고 멋진 동네에서만 지낼 순 없고요. 그런 걸 좀 감수하고 다니더라도 순간순간 만나는 어떤 풍경들 또 일상 속에 어쨌든 좋아하는 것들이 자꾸 있도록 선택을 하면 그 일상이 되게 감사함으로 넘치니까 그게 또 즐거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 끝나고 아니면 중간에 잠깐 나가서 산책할 때 초록초록한 풍경이 있으면 여기 또 오길 너무 잘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다행히도 둘 다 이렇게 떠도는 생활이 잘 맞는다. 남편은 한국에 베이스 캠프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생활을 지속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데요. 꼭 한 곳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노마드로 시작하기 전에는 30몇 년 평생을 서울과 경기도권에서만 살아봤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저는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제가 살 거라고는 아예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이제 제주도 갔다가 유럽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갔을 때 너무 당연하게 서울권의 집을 알아봤어요. 근데 단기로 두 명이서 지낼 만한 집이 가격도 그렇고 좀 마음에 드는 집이 별로 없는 거예요. 2018년도 처음에는 아주 다행히도 지인분이 집을 좀 빌려주셔서 감사한 가격에 잘 지냈는데 2019년에 또 한국에 들어가려고 집을 알아보는데 이번에도 또 마음에 드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더 이상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가족들이 그쪽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우리가 서울에서 한 달 정도 지낼 건데 무조건 서울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다른 동네에서 지낼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갔던 게 김천이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에어비앤비 지도 검색하고서 지역 상관없이 저희 예산에 맞는 집으로 다 눌러봤어요. 막 눌러보면서 이 집 괜찮다, 이 집 괜찮다 해서 어떤 집은 실제로 예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상황이 안 된다 해서 취소하고 또 다른 집들 알아보다가 딱 결정된 게 김천이었어요. 저희 시댁이 경북 쪽이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에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고 정말 뜬금없이 김천에 가서 지냈어요. 그 당시에 김천구미역 주변에 상권이 발달했었고 생활하는데 되게 편리했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쨌든 월세도 한 60만 원 안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숙소 시설도 되게 좋았고 건물 안에 헬스장도 있고 이래서 한 달을 굉장히 편리하게 잘 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해외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한국 안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살아봐도 괜찮구나. 그래서 실제로도 이 코로나 때 제주도에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지내기도 했었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거 안정성, 집이 꼭 정해져 있어야 돼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남의 집 살이를 한다고 제가 서럽고 이러지도 않고 우리 집이 아니라 불편해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죠. 뭐라고 되니까 유리하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잘 맞게 해주는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2-1 같은 내용인데 뭐냐면 저희 둘 다 잠자리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잘 자고 빛이 들어와도 잘 자고 이불, 베개, 매트리스 이런 게 조금 달라도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 이러한 타입들은 또 아니에요. 저희는 좀 화장실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고 이런 거는 못하는데 침실이나 숙소나 이런 게 불만을 가지고 사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아직까지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건 좀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돈입니다. 지오 아비트라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소득을 한국에서 버는데 이 돈을 이제 쓰는 거는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한 나라인 거예요. 태국이나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있는 발칸반도 이런 쪽은 한국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물가가 조금 더 낮은 편이죠. 그럼으로써 저희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똑같이 100만 원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랑 이 지역에 오면 같은 퀄리티인데 80만 원만 써도 된다든지 아니면 같은 100만 원인데 퀄리티가 더 좋아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삶의 만족도를 좀 높이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의 모든 세금을 내고 있고 저희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한국에다 안 내는 세금 없이 모두 다 납부를 합니다. 딱 하나 건보료 빼고요. 건보료는 3개월 이상 출국하면 중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보료는 중단했지만 그 외에 연금이라든지 각자 회사에서 내야 될 세금들은 당연하게 모두 다 한국으로 잘 내고 있습니다. 생활만 한국보다 조금 저렴한 곳에서 할 때가 많은 거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한국보다 저렴한 곳에서 지낼 때가 많은 거고 그럼으로써 비용을 좀 세이브하기도 하고 혹은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에서 제가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죠. 그래서 일하는 환경을 개선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코워킹 스페이스 같이 공유 오피스를 빌리는 것도 비용이 좀 더 저렴해서 또는 저희가 외식하는 그런 음식들이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해져서 또 더는 숙소를 똑같은 비용을 줘도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지낼 수 있어서 이런 것들로 저희의 삶의 좀 질이 달라지는데 이 차이들을 이용해서 지내는 삶이 또 만족스러운 거예요. 지오 아비트라지를 생각한다는 건 나 이번 달엔 좀 물가가 저렴한 곳에서 한동안 지내볼까? 그러면 동남아 쪽에서 실제로 저희가 원래는 유럽과 동남아를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작년까지 한 2년 정도는 계속 동남아 쪽에만 다니면서 저렴한 물가의 혜택을 많이 받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공원이나 물이나 이런 요소들이 있는 곳들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케이스는 이것도 꽤 오래됐어요. 방콕에 돈무안 공항 있잖아요. 그 돈무안 공항에 지금은 SRT인가 철도가 다니는데 이게 공사 중일 때는 완공은 안 돼서 그 근처에 락신가라는 그런 동네에서 지냈는데 이 동네가 꽤 괜찮았어요. 짜뚜짝 시장도 멀지 않았고 돈무안 공항도 그래도 금방 갈 수 있었고 또 이 근처에 여러 가지 마트나 이런 상권들도 괜찮았고 시내랑은 조금 멀기는 했어도 지내기에는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 가격이 아니겠지만 그 한창 SRT 공사할 때 저희가 갔을 때 가격이 첫 달에 플랫폼 통해서 예약하니까 44만 원이었고 두 번째 달에 현금으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33만 원 그래서 두 달을 지내는데 총 77만 원을 냈어요. 물론 지금 방콕 물가로는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옛날에 그랬었다. 어쨌든 그때 두 달 동안 77만 원 내고 지낸 그 집에는 주방, 거실이랑 침실이랑 다 분리돼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수영장도 있어서 낮엔 열심히 시원한 숙소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수영장 가가지고 둥둥 떠다니면서 오늘 하루도 너무 잘했다 이랬던 기억들이 남아요. 이런 어떤 이제 요소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여행을 좋아해서 이렇게 정말 9년씩 사는 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숙소 맨날 알아봐야 되고 맨날 짐 싸야 되고 또 저희는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니까 인터넷 속도 체크해야 되고 사실 외국에 가면 병원이나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 편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편한 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편리하고 안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삶을 살면서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몇 가지의 좀 불편한 상황들은 감수하려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생 디지털 노마드로 살진 않겠죠. 언젠가는 또 정착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정착하고 나서 다시 또 떠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려고 해요. 우리는 꼭 이럴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안 돌아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살고 싶은 모습이 조금 자유롭게 다니면서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이어서 그런 거지 만약 제가 원하는 게 달라진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좀 길지만 이야기 나눠봤는데 왜 저렇게 오랫동안 떠돌아다니는가에 대한 답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내용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떤 내용이든 디지털 노마드든 혹은 온라인으로 일하는 1인 사업가의 삶이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밍슨.